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2월의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목요일부터이니까요. 월, 화, 수 주식시장은 3거래일이 남았는데 전통적으로는 명절 전에 주식을 좀 팔고 가는 분위기가 있었죠. 예전에는 명절 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명절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파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요. 며칠 동안에 이제 리스크, 불확실성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수요는 여전히 있을 텐데요. 이번 주 글쎄 어떻게 될까요? 미국 증시는 부양책 통과가 이제 거의 확실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내 증시 남은 사흘간의 흐름들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 전략들,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 시장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분입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오늘만 해도 편안한데 전주나 오셨을 때는 1월 말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좀 살벌했었거든요. 네, 3,000포인트도 밀리고 네. 그때도 나오셔서 그렇게 추세가 바뀐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난 한 주 변동성은 컸지만 3,100 회복되고 갔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그래서 3,000선은 좀 저지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분위기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주 좀 돌아보고 네. 이제 준비된 자료들을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느낀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많이들 쫄아 계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 말미에 너무 쫄아서 출발하지 마세요. 오늘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지난 한 주간 증시가 목요일 날 하루 빼고는 다 올라붙었어요. 그것도 네. 1% 이상씩 다 올라붙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쫄아 있었을 지난주 월요일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월요일 날 약간 개파락했다가 오를 줄 알았는데 시가가 나쁘진 않았어요. 시가가 자체가 갔어요. 나쁘지 않았었고 시작하고 나서 조금 밀렸다가 그러게요. 이제 바로 채워냈으니까 그날 장중 저가하고 고가 차이가 100피 차이 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좀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보셨던 분들은 지난주 매매 잘 하셨을 거고 최악의 케이스는 월요일 날 털리신 분들인데 그러게요. 예,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안 계시겠죠. 게임스탑 얘기도 좀 마저 하고 가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일개 한 종목이 시장을 부러뜨린다. 그것도 진짜 일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법한 사이즈의 종목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헤지 펀드들의 쇼커버링을 자극하며 일반 주식들의 매도를 자극한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하도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그렇대 이러면서 받아들이셨겠습니다만 지금 지나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일개 한 종목이 시장 부러뜨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난주 게임스탁이 80% 급락했다가 금요일 날 20% 올라서 끝이 났는데 더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그러면은 소위 시장 빠질 때 빠지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에 불과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증명했겠죠. 저금리 기조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풀려 있는 지금 풍부하다 못해 과도한 유동성이 어디로 증발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 안 한다 말 많지만 경기부양책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효능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얘기는 계속되겠지만 코로나 백신은 계속 보급돼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는 강세 마인드가 지속적으로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급 얘기도 좀 하나 하고 가면 요즘에 주식시장 보면서 어디 욕을 제일 많이 해요? 기관이죠? 네, 개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중에서도 연기금 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기관이라고 안 그러고 기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기금 얘기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연기금이 지금 29거래일 연속 10조 원 매도를 쏟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너네는 어느 나라 연기금이냐, 내 돈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뭐 얘기들 많이 하시죠. 목표 비중 넘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목표 비중 자체를 좀 플렉서블하게 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뭐 16.8 이게 아니고 뭐 17%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주면 이제 책임져야 될 여지들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딱 정해놓고 그거보다 넘으면 그냥 무조건 매도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그거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면 연기금의 매도가 무한히 나오겠습니까? 무한히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뭐 이미 보유량이 있고 이거를 제로로 끌고 갈 가능성은 없고 16.8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으면 그 16.8에 근접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야, 쟤네 때문에 장이 뭐 못 올라오고 있어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야, 쟤네가 저렇게 29거래일 동안 10조 원을 쏟아붓는데도 시장이 안 빠지고 있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리한 방향으로 읽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부하다 못해 과도한 유동성이 어디로 증발되지 않으니까요. 이 유동성 랠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중심을 좀 잡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한번 흔들리긴 했었습니다만 과거 기준으로 읽지 말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뭐 8배, 9배 뭐 여기 PER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건 옛날 얘기니까 뭐 돈 풀리기 이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숫자는 잊어먹고 돈 풀리고 난 다음에 얘기들을 한번 해보죠. 이때는 크래시 발생됐을 때니까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보면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뭐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머물렀었어요. 이게 11배 선과 12배 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포워드 PER 값이니까 벌어들일 이익을 이제 계산을 해서 11배, 12배 계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위로 이제 좀 뚫고 올라오니까 좀 뭐 비싸다 말다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논란은 뭐 정상적인 거예요. 어느 시각으로 보면은 여전히 싸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시각으로 보면 뭐 비싸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싶은 부분은 이 11배, 12배 사이에 머물면은 과연 지수로 따지면 얼마냐는 거예요. 11배, 12배 사이에 머무는 지수면은요. 3,000에서 3,100p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뭐 2,600p 한참 보다가 2,800p 보다가 3,000p 보니까 어이구 3,000p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3,000p가 좀 보이죠. 비싼 네. 이 지수처럼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3,000p가 눈에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처럼 과거에는 3,000p가 뭐 어느 정도 저지의 영역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지지의 영역으로 쳐다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 눈에 익었다라는 거고 벌어들이는 이익의 11배, 12배 선만 계산을 해도 3,000p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출발할 때도 벌써 3,000p 깨졌는데 여기서 맞아봐야 얼마나 맞겠어요? 라고 읽는 시각이 맞지 않겠느냐. 개인들의 대기 매수세가 저렇게 풍부한 상황에서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느냐라는 시각이 맞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수급표 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요즘 시장 완벽히 홀짝장입니다. 어떤 홀짝장이냐면 주간 단위로 돌아가요. 한번 볼까요? 1주씩 잘라볼게요. 이렇게 5개 자르고 여기 5개 자르고 밑에 5개 자르고 한번 보죠. 여기는 뭐 지난주는 누가 봐도 급등장이죠. 네. 지난주는 누가 봐도 괴로웠어요. 그 지난주는 나름 괜찮았죠. 월요일만 빠지고 화수목을 세게 올렸으니까. 그 이전 주는 수요일 날 하루 오르고 나머지는 다 재미없는 장이었습니다. 좀 쪼는 장이었죠. 뭐 어때요? 한 주는 빠지고 한 주는 오르고 또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번 주 패턴에도 맞을지 말지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에요. 그거보다는 주목해서 보는 게 이 부분인데 뭐 계속해서 팔고 있는 연기금이야 뭐
논외사항으로 둔다 하더라도 네. 이쪽을 한번 놓고 보면 금투계정은 회전이 짧은 돈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얘네들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시장 관여도가 많이 커졌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연기금이 연일 팔고 있으니 기관 투자자들 수급 쪽에서는 프랍데스크 쪽에 금융투자계정이 제일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에 이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은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 보면 살 때는 무섭게 사다가 팔 때는 또 무섭게 팔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빠른 이 텀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연속성은 없고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는 또 원치 않는 불확실성 기간을 감안해야 되는 시간. 우리 목요일, 금요일 날 설 연휴 이거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해외 증시 열려요. 그럼 원치 않는 불확실성 기간은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각들이 많을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급 불안정은 어느 정도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뭐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뭐 좀 플랫한 움직임들을 예상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레벨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지난주에 시장 바짝 얼었잖아요. 그때 매박성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딱 하나 어긋난 게 있었어요. 중국 인민은행이 이 유동성 회수 조치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15금리가 튀면서 베트남이 아주 제대로 부러졌고 인도네시아 뭐 아연가도 빠지고 뭐 하여간 위험 선호도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중국이 제일 경기 정상화에 가까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한번 과거에는 춘절 앞두고 어땠어요? 유동성을 항상 돈을 풀죠. 풀어줬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뭐야? 뭐 웬 5천억 위안 이거 왜 빨아들여? 뭐 이렇게 시장에서 한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딱 크래시가 나오니까 인민은행이 바로 어떻게 됐어요? 꼬리 내리고 유동성 다시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 부러질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시장까지는 안 간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스 레벨로 보나 MRI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값으로 보나 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값은 제로가 미니멈이고 맥시멈이 1P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벨상으로 너무 이제 낮은 부분을 머물렀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과도한 위험 선호도 이런 게 한번 조정받은 국면이었지. 여기서 뭐 부러진다 만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환율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어느덧 1123원이에요. 우리 과거에도 이 얘기 한번 했어요. 내가 1180원 막 할 때 다 왔다. 이 밑으로 환율도 안 간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 자리에서 환율 반등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뭐 환율 뭐 1,000원 가까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얼마나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안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머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20원 좀 넘어가니까 또 뭐라 그래요? 뭐 1,150원 뭐 위로 가는 거냐? 그럼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하냐? 뭐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오죠. 근데 하나만 생각해 보죠.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논란 끝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달러가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약세. 달러는 약세거든요. 예. 그러면 달러 약세 베이스 하에서 원하는 강세가 맞지 약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약세가 나와야 원달러가 튀는 거잖아요. 워낙 강세 그림이면 원달러는 안정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 적어도 제로 베이스로 끌고 가려는 시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급은 정상이 맞아 들어갈 거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관한 얘기였습니다. 지난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심리가 굉장히 월요일 날 어려워갔고요. 종목 얘기를 못하고 전반적인 장 이슈를 점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편안하게 가면서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 섹터나 종목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오늘 월요일 날 가장 논란에 휩싸일 종목이 현대차그룹주예요. 네. 사실 현대차그룹주는 제가 오랜 기간 말씀드려 왔어요. 뭐 현대모비스니 글로비스니 뭐 이런 부분들 옛날 가격 생각하지 마라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려왔죠. 뭐 시장에서 소위 재미도 많이 봤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죠. 근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기아차 아니에요? 기아차가 제일 예.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애플의 애플카 얘기하면서 뭐 조지아 네. 공장에서 뭐 위탁 생산 나갈 것 네. 같다라는 부분 얘기 나오면서 많이 올랐어요. 주말 사이에 그 뉴스가 좀 흔들렸습니다. 이게 외신의 보도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뭐 애플이 화났다, 뭐 딜이 라는 임박했다. 얘기도 있었고, 네, 네. 임박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다른 쪽에서는 그냥 뭐 노이즈에 불과할 음. 거다. 그냥 뭐 협상은 지속되고 있고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일본 외신들은 다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네, 한다고. 뭐 토요타를 비롯한 예. 토요타, 뭐 혼다 이런 데들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외신의 보도니까 이건 뭐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이건 이 뉴스만 보더라도 어쨌든 애플카 얘기는 뭐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오늘 아침 출발할 때 이익 실현 예정된 물건들은 상당 부분 쏟아질 테니까 오늘 좀 약하겠죠. 그럼 우리 애플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보자고요. 애플카 얘기는 뭐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테니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현대차 그룹이 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수직 계열하잖아요. 그리고 첨단 기술의 외주를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단순 그냥 전기차만 만들 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플이 담당하고 저희는 그냥 차만 만드는 뭐 현대차 그룹 쪽에서 그거를 담당할 것 같으니까 수직 계열화 잘 만들어져 있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 공장,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불리한 위치는 아니에요. 뉴스에 따라서 흔들리겠지만 이거는 좀 지켜볼 대목인 거고요. 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애플카에 포커스 안 맞추고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고요. H&M 얘기 한번 해볼까요? H&M이요? 옛날 현대상선. 네, 현대상선. 네. 현대상선이 지금 누구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이제 민영화 쪽으로 얘기들 많이 하죠. 포스코의 매각설이 한번 있었죠. 네, 포스코도 있고 뭐 현대차 네. 현대중공업계 범현대가 네. 이쪽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여기다가 현대차 지배 구조에다가 한번 소설을 써보자고요. H&M을 누군가 먹어야 돼요. H&M은 옛 현대상선입니다. 네. 범현대가 쪽이죠. 그러면 현대가의 뭐 적통을 얘기하는 쪽에서 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있겠네요.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현대중공업 계열 아니면 현대차 계열이에요. 근데 누가 더 급한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글로비스가 옛날에 수압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때 왜 실패했어요? 왜 이건 비싸게 계산하고 이건 싸게 계산했어요? 라고 불만이 올라오니까 실패했어요. 그럼 지금 글로비스의 가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글로비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운송이죠. 네, 그 자동차 운송하는 운송. 회사예요. 뭐 그러면은 현대상선 어디다 갖다 붙이면은 글로비스가 커질 수 있을까요? 글로비스한테 갖다 붙이면 커져요. 그럼 글로비스 등치를 키워서 이걸로 기아차가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하고 수합을 치든 뭘 하든 갖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많아져요.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상선이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현대상선을 갖다 붙이면 실적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지금 현대상선은 지금 정상화가 돼서 어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비스한테 갖다 붙이면 글로비스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럼 H&M 뉴스가 글로비스로 전이되고 글로비스 전이되면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지배구조 얘기로 번져나갈 거라는 거거든요. H&M 얘기가 종종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애플카에 주목하는 기아차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지배구조 쪽으로 계속 뭐 포커스를 우리 애플카 얘기 나올 줄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튀어나온 네.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거는 지배구조 얘기잖아요. 그쪽으로 포커스는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글로비스, 모비스에 좀 더 포커스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흥미로운 시나리오인데요. 네. 예. 뭐 상상력이니까요. 네, 네. 네. 상상력 좋은 분들이 주식 잘하는 네. 법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나와요. 뭐 3월에
뭐 기정사실이 됐으니까요. 그럼 이제 뭐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SK 케미칼 밑에 있었어요. 예. 이거 보면 바로 나와요. 네. 지금 SK 케미칼의 관계사 현황을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지분 98%를 들고 있어요. 그럼 거의 SK 케미칼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생각이 뭐겠어요? 바이오사이언스가 원래 뭐 3조 원 몸값 얘기하다가 요즘 뭐 5조 원 몸값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럼 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케미칼에 오죠. 네, 케미칼한테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다 뭐만 쳐다볼 거예요? 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 얼마 나오는데요? 라는 부분만 쳐다보겠죠. 곧 나올 뉴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종목을 찾아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싸게 나오면 케미칼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케미칼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또 이제 이득 보는 곳이 있죠. 케미칼 어디 달려 있어요? 케미칼도 모회사가 있으니까. SK 네. 디스커버리에 그렇죠. SK 디스커버리가 케미칼 지분을 33.5% 들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은 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 뜨면 이 기업들 움직일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솔케미칼 이거 뭐 페이지 말고 주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가 차트. 최근에 한솔케미칼 뭐 매매하신 분들은 뭐 재미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요일 날 실적 나왔는데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37% 올랐대요. 우리 코로나 국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닝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 사실 뭐 우리가 그 언택트 종목들 말고는 제조업 쪽에서 이런 실적 좀처럼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주당 1,800원 현금 배당 준대요. 중소형주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시장에서 매력도 빵빵 넘치는 종목입니까?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뭐 신고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종목이에요. 거래도 터졌고 호재 계속되면서 어닝 살아있고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종목. 중소형주 쪽에서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플레이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일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전략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도가요. 네. 매수를 못 이기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매도는 유한하고요. 매수는 뭐 돈이 풀려 있는 것만큼은 무한한 거니까 결국은 매도가 매수를 못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가 많이 나와서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어 라는 쪽으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시장 읽기가 편안하실 겁니다. 금주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 기간, 뭐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이 탄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 이후의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